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수업하는 내용들까지 같이 묶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네.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저 아까부터 펜을 자꾸 바닥에 버리는데? 자, 그럼 오늘은 책은 필요 없습니다. 덮어! 집어넣어! 원래 오늘 책에 있는 문제들도 조금씩 풀어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책을 안 가져온 사람이 2명이 있어. 응? 대체 누구냐고? 뒤를 돌아봐. 그리고 옆을 봐. 2명이 있어. 좀 뒤로 좀 가줄래? 요새 뚱뚱해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들거든. 그래서 오늘은 문제 푸는 거 없이 내용 정리하고 하는 것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들 이미 내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업하면서 한번 얘기했던 내용들이야. 했었던 내용들이야. 근데 기억이 나야 말이지. 1학년 1학기 혹시 노트 정리한 거 자기 집에 있다. 1학년 1학기. 두 개라서 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늦지 않았거든? 2학년 1학기 거 노트 정리 지금 쭉 순서대로 하고 있지?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 언제까지 가지고 있냐면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볼 때까지. 대학 확정 발표 날 때까지. 그래서 그거 놓고서 필요한 부분들만 따로따로 발췌하면서 보면 되니까. 왜냐면 중학교 과정에서 세세하게 선생님이 너네한테 설명해 줄 때 최대한 기본적인 원리랑 세세하게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 고등학교 과정 가면 세세하게 설명이 안 들어가. 왜냐면 그걸 세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통 다 안다라는 전제하에 가는데 사람이잖아.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니? 기억이 안 날 때마다 펼쳐놓고 보는 거야. 그런 용도로 써먹는 거니까 절대 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있어. 네. 뭘? 그 노트. 무슨 노트? 필기했던 노트 고3 때까지 기억하면서 가지고 있어요. 기억해요. 기억해요. 정리해줘 빨리. 뭐라 그랬어? 필기했던 노트. 뭐 말을 해. 기억하니? 노트 기억하기. 은행 중에 인재야. 뭐라 그랬어? 필기했던 노트 잘 가지고 있기. 그래,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어차피 개념 정리 노트만 만들고 있잖아 지금. 노트 두꺼운 거지 살 필요 없어. 한 종이로 따지면 보통 우리 여기 와서 템포가 좀 많이 늘어져서 그러는데 30장? 30장 정도면은 하나 노트 다 쓰고 아마 뒤에 몇 장 남을 거야. 얇은 노트를 가져다가 그냥 학교에서는 얇은 노트들 있지. 그런 거 그냥 해서 과정별로 하나씩 만들어 놔. 그러면 이렇게 꽂아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것만 뺏어 보면 되니까. 두꺼운 거 쓰면은 이어서 쓰다 보면은 나중에 과정이 좀 쌓이다 보면 여기까지가 1학년 1학기, 여기까지가 2학년 1학기 막 이렇게 구분이 안 해놓으면 그때 되면 또 찾기 힘들고 막 지저분해지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구분해놓는 건 난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검사 안 맡으신 분들, 평균을 떨어뜨린 주범들 다음 주 월요일 날 각오해라. 오늘은 내가 따로 준비를 안 했으니 다음 주 월요일 날 준비해서 줄게요. 자, 이거 초등학교 6학년 애들 데리고 수업했거든? 어제? 오늘? 어제 그저께? 그렇게 굳이 기계적으로 대답하지 마. 필요할 때만 하라고. 데리고 데리고 수업 해봤는데 잘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반에 합류를 해도 중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잘해. 잘해. 중간. 너는 현재 위치가. 그럼 상위권이야 걔네가. 어쨌든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근데 사람마다 또 받아들이는 건 다르니까 잘 모르겠어. 듣다가 순간 놓쳤어. 그럼 얘기를 꼭 해야 돼. 너 얘기하는 거야. 딴 생각하지 말라고. 너도. 집중하고 잘 봐. 알겠지? 자, 그러면 1학년 1학기 때 선생님이
수업할 때 함수라는 부분이 뭐다라고 정의를 해줬던 게 있거든. 기억이 혹시 날라나 모르겠네. 함수 뭐라고 얘기했었어? 무한 XY xy가 존재할 때 x 값에 따라 단 하나의 y 값이 나오는 그렇지 x, y 사이 관계. 좋아. 야 이게 정상이야. 뭘 이걸 보고 오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함수라는 녀석의 정의를 내려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줘야 돼. 1학년 1학기 때야 본격적으로 함수라는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함수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누군가가 함수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면 머릿속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기본적인 원리, 정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함수를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해지지 않은 두 개의 별량. 이제 별량이라는 단어 익숙하지? 그냥 뭔지 모르는 숫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숫자 x랑 y라는 녀석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존재하게 됐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x라는 문자 자체를 정의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x라는 녀석은 내가 마음대로 정해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되니? 마음대로 막 정해줬어. 그랬더니 그 x 값에 따라서 x 값에 따라 y라는 녀석이 결정이 될 건데 그냥 y가 아니라 단 하나의 y라는 녀석의 값이 결정되는 x랑 y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세 군데다가 색깔을 다른 걸로 적어놨지? 이 세 가지 말이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얀색 문장들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됐죠? 그러면 우리는 초등학교 6학년 애들보다는 조금 더 고급지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아무래도 수준 차이가 좀 난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x가 여기 정의된다는 말을 썼지. 이걸 왜 정의된다는 말을 썼냐면 원래 정의는 정의된다는 말이 안 나와. 원래 정의에서는. 그냥 근데 굳이 정의된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x 정해줄 거야. 그러면 x를 우리는 하나만 정해줄까? 여러 개 정해줄 수 있을까? 그렇지. 여러 개 정해주는 거 하나를 정하고는 내 마음이잖아. 다시 말하면 여러 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즉 우리는 지금부터 내가 미리 정해준 이 x라는 녀석을 여러 개로 지정하는 게 가능해. 지정이 가능하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은 x를 내 마음대로 막 정해줬어. 다시 말하면 갑자기 처음에 1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2를 정해주고 갑자기 생뚱맞게 1000을 정해줬어. 될까 안 될까? 된다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라는 기준 하에 마음대로 정해줘도 되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x로 지정한 애들 이 모든 애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영어로 써줘야 되겠지? 스펠링 불러. 뭐야? G. 뭐야? 다정이 R O U P. 그렇지. 그룹화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이해해주자. 자, 그룹화 시키는 게 가능해져. 맞지? 그랬을 때 이렇게 그룹화해 놓은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다른 말로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한 두 개의 글자로 줄일 거거든? 뭐라고 부를까? 혹시 들어봤나? 모임. 그걸 좀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해봐. 모임하니까 왠지 동아리 모임 같고 막 좀 그렇잖아. 어? 무리? 무리는 좀 너무 좀 약간 야만적인 느낌이 들지 않냐, 좀? 어? 뭐? 뭔가 떠오를 것 같은데? 어? 집단! 오씨.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집합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 집합이라는 녀석이 원래는 1학년 2학기 과정 있지? 거기에 나왔었어. 집합이라는 걸 배우면서 1학년 2학기 때 수업을 원래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선 없어졌어.
그럼 여러분들 이전 교육 과정에도 없었어. 그 이전 교육 과정에도 없었어. 나 배울 때 있었어. 되게 오래된 내용이지? 그러면 지금 현재 저 집합이라는 녀석을 우리는 언제 다시 배우게 될 거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다시 배우게 될 거야. 확인?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집합이 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합까지 얘기를 한 거야. 확인됐죠? 그럼 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거는 말로 얘기를 할게. 집합은 기준이 하나가 명확하게 존재를 해. 그리고 그 존재하는 기준 하에 분류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모임을 집합이라고 불러.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집합을 만들어 볼까? 이번 시험을 본 은행중 학생들의 모임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은행중 학생들만 다 모이면 되는 거잖아. 그중에서도 특히나 시험 본 학생들만. 맞지?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지금 있는 인원들 은행중 우리 5명 있잖아. 5명 시험 전부 다 봤지? 맞죠? 왜 5명이란 거니까 왜 이게 안 돼? 되지? 5명 시험을 다 봤지?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생각하고 있던 그 5명과 좀 믿음이 안 가. 승주가 봤을 때 생각하고 있는 그 5명은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같겠지. 즉 누가 봐도 똑같은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명확한 기준이야. 그럼 그 기준하에 분류된 하나의 모임 자체를 집합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확인돼요? 그럼 이번에 말을 바꿔볼까? 이번 시험을 봤는데 은행중 학생들 중에 50점 이하인 사람들의 모임이 됐어. 그러면 정확하게 점수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인원이 어떻게 편성이 될지 나오겠지. 우리 그런 사람 없잖아. 확실하냐? 없잖아. 그러면 그 집합은 기준으로 분류가 되긴 했지만 속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하지만 얘도 기준으로 명확하게 분류가 됐고 속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야.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오면 x를 여러 개로 지정해 주는 게 가능한 거지. x가 하나도 없어.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합으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것도 되니까 많아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좋아. 그래서 이렇게 x를 여러 개로 해서 집합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 그러면 이제 이에 따라서 그 x의 값이 결정됐을 때 단 하나의 y의 값이 결정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x로 1을 정해줬어. 근데 무언가 막 생각을 하고 함수를 만들어서 1이 이제 대응되는 숫자들을 찾아보래. 1이 1에 대응됐어. 상관이 없겠지. 근데 갑자기 2에도 또 대응이 됐어.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딱 봐서 이렇게 딱 있는데 1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대응될 게 없어. 이래도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무조건 하나는 대응이 돼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단 하나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중요한 표현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게 2개는 안 돼요, 3개는 안 돼요 이 얘기만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대응이 안 돼도 안 되는 거야. 무조건 하나는 골라줘야 된다는 얘기다. 확인되셨죠? 네. 그리고 여기서 단 하나라는 규칙을 통해서 y의 값이 나와 버리게 되지. 그랬을 때 이 y의 값이라는 말 자체를 지금부터 우리는 이렇게 줄여서 부를 거야. 뭐라고 부를 거냐? 함수를 통해서 선택받은 값이다 해서 함수값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즉 함수가 y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함수를 통해서 계산돼서 나온 값이 함수값이야. 확인돼? 네. 좋아. 자, 그러면 결국에 그러면 아직까지 함수라는 녀석을 축약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없거든.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x랑 y 사이의 관계라는 말 자체를 우리는 줄여서 함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고. 자, 이렇게 생긴 하나의 상자가 있을 거야. 아주 기가 막힌 게 있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1, 2학년 때 많이 하던 거 아닐까 이거? 그치? 여기다가 숫자가 3이 이렇게 써져 있고 여기다가 곱하기 4라고 써져 있고 여기에 네모를 딱 해놓고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숫자를 찾으세요. 뭐 이런 문제들 나왔던 거 기억나지? 네, 네. 막 생각이 막 새록새록 나지? 그러면 여기서 얘를 함수에다 한번 비유해 볼 거야. 그럼 여기 보니 이 3이 뭘까?
그렇지. 내가 처음에 정해진 숫자니까 이게 x야. 그럼 내가 찾아야 될 이 네모칸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y. 다시 말하면 y가 함수값이지? 그럼 도대체 함수는 뭐란 얘기야? x, y 사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 뭐해? 관계. 즉 x가 처음에 뭔가 규칙을 막 통해서 y를 고를 거라 그랬지. 대응될 거라 그랬지. 그럼 그 규칙이 지금은 뭐야? 곱하기 4지. 이거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 함수라는 얘기야. 이거 자체가. 확인됩니까? 이거 자체가 함수야. 그러니까 지금은 4를 곱한다라는 규칙,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x에 4를 곱하면 y가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처음에 정해준 x에다가 3을 곱하게 되면 그때 y가 나옵니다 라고.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이 규칙을 식으로 싹 써는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함수가 되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함수를 표현하는 관계를 표현하는 관계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했던 얘기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지겹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이해돼요. 어? 이해돼요. 너 시험 볼 때도 이해된다고 괜찮다고 나 잘 볼 수 있다고 해놓고서 지금 그 점수 받아갖고 놓고 내가 한 달간 구박할 거네 너.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 해놓고 다 이기고 오겠다고 그래놓고 근데 왠지 느낌상 쎄하긴 했어. 느낌상 그 말이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었어. 이거 못 봤지? 문헌중 우리 어제 은행중 어제 왔을 때 못 봤지? 어제 그저께인가? 어제 그저께지. 그치 어제 그저께. 와 아니지 어제 왔었지 우리. 수요일날 왔었지 않았나? 맞지? 수요일날 왔을 때 대박이었어. 뭐 했어요? 와가지고 막 하는데 한 시간 만에 선생님 다 푸는데 답안지 어딨어요? 그 채점을 막 했어. 하고서 이제 저기 괜찮대. 다 했대. 괜찮아 자기 좋아. 그랬었어. 자,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정의는 이루어진 거야. 맞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한번 해보자. 함수라는 것 자체를 기호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이걸 기호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우리는 첫 번째 이걸 알아야 돼. 함수라는 단어 자체를 한국말로 쓰면 함수지만 실제로 우리 수학은 대부분 유럽권에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로 썼겠지? 영어 단어 뭐라고 썼을까? X? 함수를 뜻하는 단어. 현석아, 뭐라고 읽어야 돼? 무슨 뜻이야? 함수. 영어 단어로는 실제로 구조, 기능 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 컴퓨터이죠. 기본이죠. 그런 뜻을 뜻하는 건데 얘를 우리가 하나의 함수라는 용어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보이는 이 첫 글자야. 보통 우리가 기호화라는 작업을 거치게 되잖아?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그냥 말로 막 설명을 했을 거 아니야. 말로 설명하면서 뭐 이런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할 거야 하면은 매번 쓸 때마다 이걸 다 쓴다고 생각해봐. 많이 힘들겠지?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특정한 단어를 뜻하는 말이 생겼어. 그러면 보통 첫 글자 있지? 첫 글자를 약자로서 많이 따와. 약자로. 많이 따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거 본 적 있나? 이번 개념 플러스 0 책에서 보다 보면은 자연수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n이라는 대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하던 거 본 적 있나? 본 적 있지? 어디선가 본 거 같지? 그 n도 마찬가지로 약자야. 뭐의 약자일까? 맞아. 내추럴 넘버야. 자연수를 영어로 번역하면 그게 내추럴 넘버야. 왜? 야, 말 그대로잖아. 내추럴. 자연적인 숫자잖아. 자연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한 숫자 자연수야. 자연이라는 뜻의 네이처가 아니라 내추럴 넘버. 그래서 어쨌든 그 내추럴 넘버에서 n자를 따와서 많이 표현을 한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 앞글자를 따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함수도 역시 f라는 단어를 따와서 표현을 하게 된다.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 f라는 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원리상으로 설명을 하면은 함수의, 정확하게 말하면 함수가 아니라 함수의 관계식이라는 것 자체를 f라고 많이 치환을 해서 사용을 하게 돼. 관계식 자체를. 그럼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예제를 본다라면 여기 왜 곱하기 4라고 써놓고 여기 곱하기 3이라고 썼냐?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 이렇게 써져 있어야지. 맞지? 자, 그럼 관계식. 여기서 어떤 관계를 가졌지? 이 예에서는 x에다가 4를 곱한다라는 관계를 가졌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곱하기 4 자체가 바로 관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관계를 표현하는 관계를 뜻하는 단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야. 이거 전체가 관계식인 거고. 그러니까 이 관계 자체를 곱하기 4라고 지금은 했지만 이렇게 생긴 문제 무조건 곱하기 4 하는 거 아니잖아. 더하기 3 할 때도 있고 빼기 5 할 때도 있고 뭐 숫자들 많이 나오지? 다시 말하면 관계 자체도 하나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다양한 문제마다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게 될 거 아니야. 어떤 문제는 곱하기 4를 해라. 어떤 문제는 나누기 2를 해라. 또 어떤 문제는 어떻게 했던 거 기억나? 어떻게 계산했던 게 기억나? 미안해. 아무 생각이 없는 이 그지 같은 인간들. 뭐 여러 가지 관계들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냈겠지. 그러니까 그 관계들 자체를 우리는 전부 다 f라는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할 거야. 그리고 뭐 했어? 내가 처음에 정해준 x에다가 무언가 관계로 계산을 하겠지. 다시 말하면 이 관계에 x라는 숫자를 집어넣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를 통해서 등장하게 된 값이 바로 y예요 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지. 이렇게 돼서 y는 fx라는 식이 방금 얘기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y라는 함수값은요, f라는 관계에 x를 대입해서 계산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라고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함수는 y는 x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한 x에 관한 식의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함수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했어. 왜? 이 x에 관한 식 자체의 종류가 많겠니? 적겠니? 엄청나게 많겠지. 만약에 이 x에 관한 식이 다항식이야. 항이 여러 개 있는 다항식으로 등장을 했어. 그럼 무슨 함수라고 부르면 돼? 다항함수. 이 식이 다항식 중에서도 1차식이야. 무슨 함수라고 부르면 돼? 1차 함수. 2차식이면? 3차식이면? 4차식이면? 4차 와, 똑똑한데? 그러면 지수식이면? 지수 함수. 그렇지. 즉 식의 형태가 어떤 식의 형태를 가지냐를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럼 만약에 식의 형태가 유리수의 형태를 가졌어. 무슨 함수? 정답, 유리함수. 식의 형태가 무리수의 형태를 가졌어. 무슨 함수? 그렇지. 식의 형태가 실수의 형태를 가졌어. 뭔가 좀 이상하잖아? 실수의 형태를 가지는 식은 따로 그냥 일반적으로 주어진 모든 식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따로 용어로 정해놓지 않아. 어쨌든 유리식의 형태, 무리식의 형태까지 구분하는 걸 우리가 고등교과 과정에서까지 설명을 해낸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 식의 모양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들이 전부 다 다르겠지. 그랬을 때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인 1차식의 형태를 가지는 걸, 이 식의 모양이 1차식의 형태를 가지는 걸 우리는 언제 배우게 될 거냐? 2-1 과정에서 배우게 될 거야. 확인되니? 그럼 이 식의 모양이 2차식의 형태를 가지게 되면 2차 함수가 되겠지? 이건 3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될 거야. 그럼 이 식의 모양이 3차식의 형태를 가지는 게 3차 함수겠지? 그럼 4차식의 형태를 가지는 건 4차 함수라고 그랬지? 즉 3, 4차식에 대한 얘기. 보통 우리가 식의 형태가 3차가 넘어가잖아? 그러면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고차식이라는 형태로 이름을 바꿔서 불러. 차수가 높다라는 의미야. 높을 고자를 써서. 그럼 이거는 언제 배우느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다시 아까 전에 잠깐 언뜻 지나갔는데 지수식으로 써진다 그랬지? 지수식의 모양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를 제곱하면 얼마지? 4지.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x로 바꿨어. 2의 x제곱이 4래. x가 얼마니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대답할 수 있지. 얼마야? 그래, 그렇게 대답해서 요 값을 찾는 거지. 누굴 찾는 거야? 지수를 찾는 거지. 즉 지수의 미지수의 형태가 있는 식을 우리는 지수 방정식이라고 불러. 확인해? 그러니까 지수의 형태, 지수의 미지수가 있는 형태를 지수식이라고 부른단 말이지. 이런 형태를 우리는 다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걸 함수로 바꿔서 배운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지나갔던 유리식의 형태, 무리식의 형태 이런 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즉 계속해서 무언가를 배워 나간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될 건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그냥 1차식이라는 형태의 포인트를 맞춰서 1차식에 대한 얘기만 해나가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요 말 자체를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하자. 함수에 기호화시켰을 때 함수를 읽어내는 방법들 중에 하나거든?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문제들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정말로 많이 나올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될 거야. 이런 표현들이 이제 간혹가다 등장을 하게 될 거란 말이지. 자주 보일 거야. 이렇게 돼서 말이 등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석해 나갈 거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처음에 여기 나오는 뭐뭐에서라는 표현에 나오는 문자 있지? 지금은 x로 써놨지? 이 x가 내가 처음에 정해주는 숫자들이야. 이 x가 처음에 정해주는 숫자들이야. 그리고 y로이 함수에서 뭐뭐로이에서 다시 y라는 문자가 보였지? 이 결과가 바로 뭐냐? 함수값이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한글로 번역했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표현이 자주 보일 거야.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x랑 y 내 맘대로 정해진 문자이기 때문에 다른 문자로 바꿔도 되지. x에서 z로의 함수 이렇게 써도 돼. 혹은 a에서 b로의 함수 이렇게 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대신에 뭐뭐에서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예를 들면은 k에서 m로의 함수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먼저 정해주는 숫자가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k여야 된다는 얘기고 함수값으로 나오는 애들은 m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해놔라. 아시겠습니까? 네, 그 표현까지만 알면 함수라는 단어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 이 정도만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자고. 확인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을 때 1차식의 형태를 가지는 애들을 2학년 이렇게 배운다 그랬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야. 요거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제 단원명을 바꾸자고. 1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보자. 오이씨. 자, 1차 함수 첫 번째 정의부터 시작을 해볼 겁니다. 1차 함수 어떤 걸 1차 함수라고 부르면 될까? 좀 더 구체적으로. x에 관한 식이 1차식이나 그렇지. 이거를 좀 더 말을 줄인다라면 1차식인 x 아닌 거죠. 아니 아까 전에 거의 정답에 가까운 게 나왔어. x에 관한 식이 1차식이야. 그 x에 관한 식이 뭐였어? 관계식. 그래, 관계식이. 1차식이 그래, 맞아. 그거야. 관계식이 1차식인 함수다라고 부르면 된다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을 잘 뒤져봐. 관계식이 1차인 1차 함수 있지? 우리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이미 하나 배우고 넘어왔어. 잘 뒤져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아니 함수를 배웠다니까 왜 일수방정식이야? 좌표평면. 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 지금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했지만 니네 지금 복습이 안 돼 있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간다는 거야.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함수의 관계식으로 부를 만한 건 딱 2개밖에 없어. 그럼 둘 중에 하나를 50% 확률로 찍으라는데 지금 그걸 기억을 못하고 이러고 고민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그래, 정비례 반비례밖에 더 배웠니? 그 중에 50% 확률로 찍어내면 되는 거야. 정비례야 반비례야? 야, 생각을 해봐. 정비례 관계식 어떻게 썼어? y는 ax. 반비례 관계식 어떻게 썼어? y는 x분의 a. 그 중에 1차식인 거 누구야? ax야? x분의 a야? 그래, AX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중학교 1학년 1학기 당시에 뭘 배우고 났냐면 Y는 AX라는 함수를 배웠어.
그리고 이 뒤로 조건이 붙었지. 단 A는 A는 0이 되지 않고 A는 그래 이렇게 썼던 애 기억나지? 시계 모양이 딱 보니까 몇 차야? 그래 1차 항만 딱 존재하는 가장 기초적인 1차 시계 모양이잖아. 확인돼? 그래서 얘를 우리가 1차 함수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아예 얘기한 김에 짚고 넘어가 볼까? y는 x분의 a라고 썼어. 반비례 함수지 이거? 예. 마찬가지로 조건은 똑같이 들어갈 거고. 그럼 이 반비례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불러야 될까? 얘는 1차 함수인데 얘는 미지수가 분모로 내려갔지. 이런 애들은 차수를 따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 차수를 따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몇 차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겠지. 다른 이름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 뭘까? 아이씨. 차수를 따질 수가 없다고 방금 얘기했더니 그걸 0차 함수라고 부르고 있으면 야이씨. 이게 니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유리함수야. 시계 모양이 유리시계 모양을 가지는 게 유리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지? 유리시계 모양. 유리수의 정의가 뭐였어? A분의 B의 형태로 쓸 건데 분모인 A가 0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그리고 A, B가 모두 정수라고 했던 그 유리수 있지? 지금처럼 미지수가 분모로 깔리는 애들을 다른 말로 원래는 분수함수다. 이런 식으로도 부르거든? 근데 어차피 뒤에 있는 교육과정에 연결을 지을 거니까 유리함수다라는 이름으로 기억을 해놓도록 하면 돼. 확인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1차 함수 얘기 다 했고 다항함수 얘기 다 했고 유리함수 심지어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함수들에 대한 특징까지도 이미 얘기를 다 했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부를 열심히 해놨으면 두 개 과정이 어떻게 되겠어? 생각보다 쉽게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상태면 많이 힘들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복습을 철저히 해야지. 알겠습니까? 네.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요 y는 ax라는 형태가 가장 기초적인 1차 함수의 형태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확인됐습니까? 그랬을 때 다른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통 함수 설명할 때 함수를 4가지 형태로 나눠서 설명을 해. 4가지 형태로. 그 중에서도 특히나 중학교 과정을 수업하는 중에는 4개를 다 많으니까 3개만 수업을 해. 중학교 과정 안에서는. 그래서 속된 말로 함수에는 3명의 형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 가장 기초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형이 누구냐? 바로 첫 번째. 요거는 이렇게 이름을 바꿔보자. 첫 번째. 기본형이야. 가장 기초적인 형태를 가지는 형. 얘가 첫 번째에 나온 만큼 이 기본형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이 기본형에 나와 있는 모든 성질들이 그 해당하는 함수의 가장 기초적인 성질이야. 다시 말하면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는 성질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가장 기초적인 성질이야. 어떻게 해야 돼? 아무 생각이 없냐? 말을 하다 말어. 어떻게 해야 돼? 아씨, 이건 또 참신하네. 아, 저거 진짜. 당연히 배워야지. 배운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복습해야. 그래서 복습을 한 다음에 외워야지. 그렇지, 외워야지. 야, 어렵다, 진짜. 어렵다. 그래서 기본형은 가장 기초적인 성질을 설명하기 때문에 기본형에 나와 있는 모든 성질들은 전부 다 암기해야 돼. 네. 암기를 하기 위해 등장한 게 기본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기본형에서 첫 번째로 외워둬야 될 건 뭐냐면 관계식이야. 관계식. 함수를 설명하는 관계식. 어떤 식으로 써지게 되냐면 y는 ax야. 그리고 단 a는 절대로 0이 되지 않고요. a는 상수라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면 선생님 재밌어지네. 정비례 함수에서 이미 우리는 성질을 다 배우고 넘어왔을 텐데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러면 1차 함수의 기본형은 정비례 함수의 성질과 동일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네.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미 1학년 1학기 때 공부를 열심히 해놨다라면 오늘 수업은 날로 먹었네? 아무것도 없네? 근데 과연 열심히 해놓은 사람이 이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 자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자. 나다. 바로 이 구역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나다. 지정이 다 알아봤어. 에라이 씨. 한 개는 직선. 그랬어? 잘했어. 어쨌든 그래서 이 관계식의 모양이 정비례함수랑 똑같지? 그러니까 정비례함수에서 배웠었던 성질들을 기본 베이스에 다 깔고 가. 근데 우리는 2학년이잖아. 수준이 그만큼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 성질을 더 얹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더해서 추가해서 외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배웠던 게 기억이 안 나더라도 오늘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덮어서 암기를 꼭 해놓도록 하세요. 네.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 초등학교 6학년 애들 오늘 정비례함수의 성질 5개, 반비례함수의 성질 5개에서 10가지 가르쳐줬거든. 다음 주 월요일 날 찍어서 하나씩 물어본다 그랬어. 대답 못하면 깜찍 쓰기로 했거든. 질 수 없잖아. 그지? 우리도 해야지. 좋아. 우리도 해야지. 그러면 걔네는 깜지를 걔네보다 최소한 많이 써야지. 그지? 걔네들 몇 시? 맞습니다. 걔네 10번씩 쓰게 하려고 하거든. 10번씩. 그럼 우리는 그거보다 많아야 되니까 가오가 있지. 최소한 2배는 해야 되지 않겠냐? 왜 없어? 어쨌든 걔네보다는 많이 써서 할 거니까 주말간 잘 정리해서 공부하고 오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관계식은 이런 형질을 가지요. 그러면 결국에 얘를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정비례함수라고 봐도 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정비례함수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그대로 갖고 올 거야 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정비례함수에서 배웠었던 두 번째 성질, 일단 모양부터 따져보자고. 정비례함수 막 그림 그려보면 머릿속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기억나지? 어떤 식으로 그려졌어? 그렇지. 직선의 모양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직선의 모양을 가지게 되면서 세 번째, 여러 개의 함수를 마구잡이로 막 그려봐도 항상 한 점은 꼭 지나더라. 그렇지. 0,0이라는 점은 반드시 지나더라. 라는 얘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야. 확인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네 번째. A 값이 만약에 양수였어. 그러면 얘가 몇 사분면을 지나든가? 그렇지. 1하고 3, 4분면을 지났던 게 기억이 나죠? 맞나요? 네. 그럼 A가 음수면요? 2, 4. 그렇죠. 2랑 4, 4분면을 지나던 것도 기억이 나죠. 확인됩니까? 자,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얹어보자고. 1, 3,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머릿속에 지금 여러분들 그려지고 있니? 좋아. 그럼 그 상태면은 X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머릿속에 있는 걸 따라가 봐. 그러면 Y는 어떻게 되니? 작아져? 야, 장난하냐? 이렇게 좌표평면을 만들고 1, 3, 4분면이면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건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을 텐데 X가 이렇게 가니까 Y가 작아지드나? 커지지? 다시 말하면 왼쪽에 있는 가장 끝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흘러갈수록 어떻게 돼? 올라가지? 어느 쪽 방향으로 가? 오른쪽 위쪽을 향하고 있지? 맞아요? 다시 말하면 A가 양수인 상태라면은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지? 맞아요? 그럼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 내가 이미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무슨 함수라고 불렀는지 기억나? 정답이야. 증가함수.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2, 4, 4분면 쪽을 지나고 있어. 그럼 오른쪽 위를 향하는 거 똑같이 그려지나? 그럼 어떻게 그려지지? 그렇지. 오른쪽 아래를 향하게 그려지게 되겠지? 무슨 함수라고 불렀지? 그렇지. 감소함수라고 불렀던 거. 이 내용까지 이제 추가로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성질로 등장하는 내용이 이제 뭐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그렇지. Y축에 가까워진다. 여기까지가 딱 정비례 함수에서 설명했던 성질들이야. 여기까지가.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 몇 가지 더 얹을 거라 그랬지? 그거는 요 관계식에서 얹을 거야. 관계식에서. 자, 관계식에서 X는 내가 정해주는 거지. Y는 계산해서 나오는 거지. 건드릴 수가 없겠지. 근데 우리는 정비례 함수 할 때 그냥 얘를 A 하고 불렀었단 말이지? 이제부터 이름을 붙일 거야. 뭐라고 붙일까? 들어는 봤나?
기울기라고. 안 들어갔어요. 처음 들어봐? 그럼 지금부터 얘는 기울기라고 부를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럼 기울기가 도대체 무엇인고 하면은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따진다라면 그럼 이미 다 알고 있네. 지표면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표현한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어려운 말로 오늘 왜 그래? 숙제도 안 해왔으면서 왜 이렇게 똑똑한 척을 하시지? 맞는 말이야. 경사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경사도. 확인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다는 얘기로 생각하면 될까? 기울기가 크면 기울기가 크면 경사도가 크다. 가파르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도로랑 문헌중학교 올라가는 길이랑 문헌중학교 올라가서 저 위로 꼭대기로 가는 길이랑 어디가 경사도가 제일 큰 거야? 그래,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 가파르게 올라갈수록 기울기는 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지. 확인됐습니까? 그런 기울기가 바로 지금부터 이 A라는 값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야. 기울기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경사도가 심하니까 Y축에 좀 더 많이 가까워지겠지. 확인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기울기에 대한 몇 가지 보충 설명을 하고 그리고서 가보도록 할 거야. 자, 보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추가적으로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 자, 기울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기울어진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경사도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랬을 때 이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 앞으로는 이 기울기를 우리가 계산해서 찾을 거란 얘기야. 어떻게 찾게 되냐면요. 지금부터 잘 기억해야 돼. 어떻게 기억할 거냐? X라는 녀석의 변화량 분의 Y라는 녀석의 변화량으로 찾게 됩니다. 이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기울기를 찾는 공식이야. 확인되니?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이 돼. 어떻게 해도 되냐면요. x1 마이너스 x2 분의 f x1 마이너스 fx2라고도 표현을 해. 이게 여러분들이 보는 중학교 수준에서의 기울기야. 확인되니? 근데 이걸 중3 과정으로 올라가면서 기울기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이렇게 생긴 문자를 씁니다. 뭐라고 읽어야 돼? 탄이라고 써져 있지? TAN, 탄젠트라고 읽어. 그래서 탄젠트 알파다라고도 쓰기도 해요. 어디선가 본 적 있지? 탄젠트 알파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F'의 X다라고 미분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서도 표현을 합니다. 즉 다양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F'X 이렇게 써놓으면 또 이해를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 그래서 얘와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도 씁니다.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X-A 분의 Fx 마이너스 F의 A다. 이렇게 표현하는 애를 우리는 F'의 A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A에서의 기울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말을 또 싹 바꿔서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아유씨. 이렇게 써놓고 F'의 X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전부 다 기울기를 뜻하는 표현들이야. 엄청 복잡해지지? 엄청 복잡해지지?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의 시작은 여기야. 모든 것들의 시작은 이거야. 이 말 한마디 말을 통해서 얘가 설명이 되고 이 말로 얘도 설명이 되고 이 말로 얘까지 다 설명이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누구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울기다라는 표현들이 앞으로 다양하게 등장을 할 거야. 다 필요 없어. 그냥 요것만 기억하면 돼. 다 필요 없어. 요것만 딱.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울기가 뭐니라고 물어본다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써.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다. 변화량 대신 증가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거든.
근데 증가량이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일부러 안 썼어. 왜 안 썼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x가 1에서 마이너스 5로 변했어. 얼마가 증가한 거야? 그래, 마이너스 6이 증가한 거야.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 분명히 증가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양수겠지? 6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일부러 증가량이라는 표현을 안 썼던 거야. 그럼 x가 1에서 마이너스로 얼마나 변했니? 하면 마이너스 6이에요 라고 여러분들 바로 알잖아. 그래서 변화량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원래 원칙상은 증가량으로 쓰는 게 맞아. 근데 변화량이라고 써놓은 거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전공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정확하게 값이 나오는 방법을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그냥 변화량이라는 표현으로 기억을 해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좌표 평면에다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거야. 자, 지금부터 잘 봐. 정비례 함수 그릴 거니까. 자, 정비례 함수를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 그리고 내가 여기 보이는 점을 2일 때 4라고 썼어. 그리고 요 정비례 함수의 그래프를 y는 ax라고 적었어. 자, 지금부터 a 값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렇지. 누굴 대입할 거야? x에 얼마 대입해야 돼? 2, y에는 4. 그래서 a가 얼마야? 그래. 그러면 이 정비례 함수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2입니다. 라는 걸 우리는 지금부터 기울기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부터 우리는 변화량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할 거야. 자, 잘 생각해. 변화된 변화량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만 가지고 변화된 걸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상태거든? 이렇게 살이 많이 쪄서 이 상태가 됐어. 근데 살이 많이 쪘다는 얘기는 분명히 예전에 살이 빠졌던 순간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했을 때 살이 많이 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만약에 내가 과거에 더 많이 뚱뚱했었더라면 지금 살이 많이 빠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즉 무언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과 현재 대상,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두 개의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맞니? 그러면 지금 우리는 좌표 평면의 그래프를 해석하고 싶어. 그래프는 하나의 선으로 그려지잖아. 선은 내가 뭐라고 설명했었어? 1학년 2학기 할 때. 점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다시 말하면 선이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선 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분명히 최소 몇 개의 점이 필요한 거야? 2개만 있으면 되는 거겠지. 왜? 2개만 있으면 선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점, 눈에 바로 보이는 점 누구 있어? 여기 보이지. 또 다른 점. 그렇지. 하나가 더 보이잖아.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0,0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2,4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점을 A, 여기 점을 B라고 이름 붙였어. 자, 이제부터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A점에서 B점으로 변할까? B점에서 A점으로 변할까를 생각하면 돼. 어느 쪽으로 변하는 게 편할까? 그래? 그럼 A에서 B점으로 한번 변해보자. 자, A점에서 B점까지 X좌표 보는 거야. X가 0에서 2로 변했지? 얼마 변했어? 2만큼. 그게 바로 X의 변화량이야. 즉, X의 변화량은 X좌표의 변화를 보는 거야. 그 X의 변화량이 지금 현재 얼마다? 2다. 그러면 Y의 변화량을 이제 우리가 따로 찾으면 되는 거지. 자, Y는 0에서 얼마만큼 변했어? 4만큼 변해서 4가 된 거지. Y의 변화량이 4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야? 2분의 4가 되는 거지. 약분해서 정리할 수 있겠지. 얼마야? 2. 그래, 이렇게 기울기가 바로 계산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 정비례 함수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A값 바로 나오는 걸 굳이 이걸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지? 봐, 그러니까 벌써 고개 숙이고 졸려고 이제 팔짱 딱 끼고 그래, 한번 너 떠들어 봐라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지. 은근슬쩍 팔짱 푸는 이유는 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언제 쓰게 될 거냐면 얘가 정비례 함수에서 앞으로는 벗어날 거야. 벗어날 거야. 그때를 위해 지금 미리 배워놓는 거야. 쉬운 예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안 쓸 거다. A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변화량을 가지고 기울기를 찾아낼 것이다. 라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자고. 이번에는 만약에 여기 원점을 안 줬어. 여기다 내가 B라는 점을 하나 줬어. 그리고 이 B라는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1,
3이라고 썼어. 아, 이 3이라고 하면 안 되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 자, 이 상태로 아이씨 뭐야. 여기도 B고 저기도 B야. 여기는 A, 저기는 B. 확인됐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찾아보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찾아보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 x의 변화량부터 찾아보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변했지? 얼만큼 변했어? 3만큼. 자, 반대로 b에서 a로 이번에 한번 변해보자. 2에서 마이너스 1이 됐지? 얼만큼 변했어? 그래. 그러면 x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3이겠지? 자, 그럼 y도 똑같이 4에서부터 변해 가야 되는 거야. 4에서 마이너스 3까지 변했어. 얼만큼 변했지? 그래.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변화량을 찾을 수가 있겠지. 확인됩니까? 자, 그럼 다시 A에서 B로 변해보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갈 거야. 변화량 얼마야? 3 되겠지. 마이너스 3에서 4까지 갈 거야. 변화량 얼마야?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숫자랑 밑에 있는 이 숫자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지. 어쨌든 3분의 7이라는 기울기가 똑같이 나오긴 하겠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변하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편한 대로 따라가. 아시겠죠? 부호만 잘 신경 쓰면서 이렇게 변화량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기울기에 대한 얘기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 기본형에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내용에서 추가되는 내용은 기울기 하나야. 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요거 하나 추가한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잘 봐. 지금부터 어려운 얘기 할 거야. 요 두 점을 이렇게 안 줄 거야. 이렇게 안 줄 거야. 자, 어떻게 줄 거냐면 B라는 점을 x2, y2라고 쓸 거야. 점좌표를 난 모른다 이거야. 그러면 A라는 점이 여기 있거든? A라는 점의 좌표는 x1, y1이야. 확인됐니? 자, 그러면 x가 얼만큼 변했는지 변화량을 한번 찾아볼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아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변할 때 어떻게 찾았어? 4만큼 변했다는 걸? 뺐어. 아무거나 하나에서 다른 걸 빼면 되겠지. 그럼 이번에는 B에서 A를 뺄까? A에서 B를 뺄까? 그래? B에서 A를 빼보자. 그럼 B에서 A를 빼면은 x2 마이너스 x1이지. 마찬가지. 그러면 x2에서 1을 뺐으니까 y도 2에서 1을 빼면 되지. 그럼 y의 변화량은? 이렇게 됐어. 이게 기울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주황색 선을 y는 fx라고 관계식의 이름을 붙여버리잖아? 그럼 여기 보이는 이 y2라고 나와 있는 애는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f에다가 x2 대입한 거야. 맞지? 얘는 f에다가 x1 대입한 거지. 그러면 여기 보이는 y2 대신에 우리는 뭘 써도 되냐면 f에다가 x2 대입한 거라고 써도 되지. y1 대신에 f에다가 x1 대입한 거라고 써도 되지. 그리고 분모는 여전히 그대로 x2 마이너스 x1. 같은 거지? 같은 거지? 앞에 여기랑 아니라 여기랑. 맞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썼던 기울기 표현법 나오잖아.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단순하게 그냥 문자를 더 많이 사용했다 뿐이지 내용 자체는 변한 게 있어? 없어? 없어. 요 말 하나로 끝이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봐. 이제부터 또 재밌는 거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봐. 점좌표 똑같이 갈 거야. x1, x1, y1, x2, y, y2, 아이씨, x2, y2까지 똑같이. 자, 이때 이렇게 내가 테두리로 삼각형 그릴 거야. 직각삼각형이 되게. 여기 점을 C라고 할 거야. 확인되니? C점의 좌표 찾아라. 뭐니? 여기서 그대로 내려왔잖아. Y는 변했지. X는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X좌표는 X2. 여기서 옆으로 그대로 왔잖아. X는 변했지. Y는 안 변하지. 그러면 Y1. 확인됩니까? 자, 이 길이 찾아라.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길이. x 마이너스 x. 그래.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라 그랬잖아. 맞아? 이 길이 찾아라. y2 마이너스 야, 그러면 요 길이가 x2-x1이잖아. 이거 뭐라 그랬지? x의 변화량 아니었어? 다시 말하면 옆으로 얼만큼 갔는지 확인하는 게 x의 변화량이네? 위로 얼만큼 올라갔는지 확인하는 게 y2-y1, y의 변화량이네? 맞죠?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썼던 표현 중에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않았냐?
탄젠트 알파라고 썼던 거? 네. 그럼 이게 결국에 뭘 뜻하는 거야? x2 마이너스 x1분의 Y2 y2 마이너스 y1이라는 걸 뜻하게 되는 거지? 네. 그럼 여기서 알파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각을 얘기해. 확인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표현하는 것도 가능해. 근데 이 탄젠트라는 녀석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아직 모르지? 그걸 저기 3학년에 가서 배운 다음에 걔랑 같이 연결을 지어보자고. 그러니까 이 탄젠트라는 표현은 지금은 그냥 빼버리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직접 만들어서 변의 길이 자체를 변화량으로도 사용할 수 있구나. 이런 내용까지도 응용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놓도록 하자고. 일단 여기까지 기울기에 대한 표현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니? 되게 많은 얘기를 하긴 했는데 결국에 따지고 보면 요거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는 요 내용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각종 예들을 들어가면서 숫자 바꿔가면서 막 얘기를 했던 것 뿐이야. 요거 자체를 꼭 기억해라. 아시겠죠? 네. 자, 기울기 뭐라고요? x의 변화랑 분의 y의 변화랑. 그렇지. 왜? 너한테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냐? 아니. 근데 왜 웃고 지랄해요? 아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기울기라는 표현이 새롭게 추가된 거 중요하니까 지금 벌써 나 세 번째 얘기하고 있어. 기본형이 원래 있던 거에서 정비례 함수의 성질에서 기울기가 뭔지 하나 추가된 거야. 요까지 같이 꼭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형은 이렇게 기본형이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둘째 형 나와야 되겠지? 둘째 형의 이름은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표준형이라는 형으로 이름을 붙여요. 표준형. 확인됐나요? 근데 오늘 아마 이 표준형에 대한 얘기는 설명을 못 할 거야. 왜냐면 표준형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마찬가지로 사전 지식을 알아야 되거든? 그 사전 지식을 설명하는데 오늘 남은 시간을 다 써야 될 것 같아. 왜냐? 산수가 안 돼서? 안타깝다. 그지? 좋잖아. 표준형이라는 녀석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 걸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표준형은 기본형이라고 부르는 애 있지. 앞에서 우리 정비례 함수 봤었던 거 맞지? 기본형을 이렇게 불러. 평행이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유, 왜 이러냐. 평행이동해서 하여 만든 것. 평행이동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형을 평행이동한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표준형이다. 확인됐습니까? 그럼 기본형에 대한 얘기는 내가 그것도 설명할 필요 없지. 방금까지 우리 얘기했던 거니까. 평행이동이라는 말 하나가 새롭게 추가가 됐어. 이제 이 단어가 뭘 뜻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단어는 대단히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이거 함수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있어서 평행이동을 몰라도 상관이 없거든? 모르면 다 외워야 돼. 그러면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야.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함수가 1차 함수, 2차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고차함수, 초월함수. 뭉뚱그려서 초월함수까지 이렇게 배우게 될 거거든? 8개밖에 안 돼. 다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돼. 근데 평행이동을 알면 3분의 1로 줄어. 뭐 할래? 아는 게 낫겠지? 그래서 평행이동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기억하고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혹은 2학년 때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서 기하라는 단어를 선택을 하잖아? 기하라는 과목을 선택하면 기하 문제가 진짜 어렵거든? 처음 봤을 때 되게 어렵거든? 근데 평행이동이라는 이 지금 배우게 되는 논리를 적용만 잘하면 그 문제가 한 손으로 코 파면서 풀어. 암산을 해서 풀어. 그 정도로 쉬워져. 그러니까 이 평행이동이 생각보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로 떠올라. 잘 기억을 해둬야 돼. 다 잤어? 이모가 시뻘겋길래. 자, 그래서 평행이동이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생각하자. 평행이동. 그냥 말의 의미 자체를 생각해봐. 어떡할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평행하게 이동한 거 정도로 생각이 될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비례 함수에서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왜? 직선이 그려졌어. 이걸 평행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동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만약에 이동한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치면 평행하다라고 표시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평행이동을 앞으로 배우게 될 모든 함수에 다 적용할 거라 그랬지.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반비례 함수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반비례 함수 곡선이야. 이렇게. 이게 평행하게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쳐봐. 곡선 사이에서 평행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어? 안 되지. 평행은 언제나 어디서 성립하는 거야? 직선이라는 관계에서만 성립이 되는 건데 곡선도 평행 이동을 할 거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평행하게 이동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에는 평행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깨져버리게 된단 말이야.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행이동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동을 시키는 건 맞아. 이동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동을 시켜야 되겠지. 즉 이동을 시켰을 때 평행한, 즉 평행의 성질을 가지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자. 이동을 시켰을 때 평행의 성질을 가지는 거. 평행의 성질. 평행이라는 단어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 그래. 절대 만나지 않는다는 개념이 떠오르잖아. 즉 이동을 시켰을 때 절대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럼 그 절대 만나지 않는다는 거를 앞으로 우리는 수학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간격이 언제나 일정하다라고 해석을 할 거야. 간격이 일정하다. 다시 말하면 직선이 이렇게 있어. 요 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이 거리랑 나 오늘 미쳤나 봐. 이 간격이 여기서 재는 거리랑 항상 같은 게 평행이지 요 거리가 같다라는 개념을 적용을 시키는 거야. 그럼 선생님 곡선에서는 거리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직각이 없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곡선에서는 요 간격, 여기서 이렇게 가는 간격이 항상 일정하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이거를 우리가 평행이라는 단어로 치환해서 사용을 할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곡선에서는 평행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직선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였잖아. 근데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아마 내 추론은 이래.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곡선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적용을 시키고 나서 야 이거 됐어! 하고 얘기를 했더니 야 이 그지 같은 이건 평행이 아니잖아. 새로운 용어 만들어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평행 말고 다른 용어를 만들어내. 그랬더니 못 만든 거야. 그냥 평행이라고 뭉뚱그려서 부르면 안 될까? 약간 이런 식의 흐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그냥 평행이동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지지 않았을까. 어찌됐건 이동을 시켰을 때 간격이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간격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결국에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는 거냐? 모양 자체 있지, 모양. 모양이 변하면 돼, 안 돼? 그렇지, 모양은 안 변해. 하지만 그려지게 되는 위치는 어떻게 돼?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확인됩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정비례 함수 봐. 모양을 결정해. 직선 모양이 나와. 정비례 함수는 무조건 직선이 되는 게 맞지? 걔를 이동시킨다고 해서 직선이 아닐 수는 없지? 단지 이동을 시킬 때 내가 잘못 이동시키면 변하는 게 하나 있어. 뭐가 변하겠어? 위치는 당연히 변할 거고. 잘못 이동시켰을 때 변하게 되는 거.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는데 갑자기 슉 이렇게 이동시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다시 말하면 모양이 안 변한다. 즉 1차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기울기야.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변하면 돼, 안 돼? 안 변하고 그대로 이동이 돼야 평행한 상태를 유지하겠지. 즉 모양은 안 변해. 여기 선생님이 일부러 모양이라고 써놨지만 이거를 1차 함수에서는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기울기. 안 변한다. 확인되니? 즉 다시 말하면 기울기는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위치만 변해 나가게 될 거야. 그 변해 나가는 위치를 관계식으로 정립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평행이동이라는 녀석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까지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자. 하는 방법까지만 배워보자고. 자, 좌표 평면을 하나 만들 거야.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어려워. 요렇게 생긴 직선을 하나 그렸어. y는 ax야. 확인되니? 네. 자, 그럼 직선을 우리가 지금부터 이동을 시킬 거야.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이동시킬 수 있을까?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겠지. 위아래로 이동시켜도 되겠지. 또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이동시키는다는 얘기는 좌우로 이동시키고 위아래로 이동시키는 두 번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굳이 대각선을 이동시키는 것까지는 볼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일단 좌우로 이동시켜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를 그대로 옆으로 몇 칸을 이동시킬 거냐? p 칸만큼 이동을 시킬 거야. 이렇게 p 칸만큼, 전부 다 p 칸만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게 되겠지? 맞아요? 이 초록색의 관계식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잘 봐. p 칸만큼 이동을 시켰으면 여기 보이는 원래 있던 하얀색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점의 좌표가 하나 있거든? 누구를 확실하게 알 수 있지? 그렇지. 0,0이 되잖아. 맞죠? 얘를 p 칸만큼 이동시킨 거야, 옆으로. 그러면 이 점이 이동된 점의 좌표 우리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할 수 있지. 그렇지. p, 0.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점의 위치를 잘 봐. 원래 있던 y는 ax라는 함수는 0,0을 지날 거고 있어. 근데 새롭게 이동시키는 애는 관계식이 뭔지는 모르겠거든? p, 0을 무조건 지나야 된대. 원래 있던 점이 p, 0이 됐지? x가 변했니? y가 변했니? x가 변했지. 다시 말하면 이 x가 어떻게 계산돼서 나오는지 우리는 찾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관계식 이거대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y가 어떻게 계산이 돼서 나오는지를 찾게 되겠지. 왜? ax라는 계산을 통해 y가 나올 거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누가 나오고 싶은 걸 찾는 거야? x가 어떻게 나오는지 찾고 싶은 거지. 주어진 식을 한 차례 변형하는 거야.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분의 y. 그렇지. 이렇게 써버리면 x는 a분의 y를 계산해서 나오는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최초에 원래 있던 하얀색에서는 이 a분의 y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었던 거지. 그래야지만 x가 0이 될 거니까. 근데 얘가 갑자기 뭘로 변했어? p로 변했지. 그럼 얘를 갑자기 내 마음대로 p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할까? 얘는 원래 0이야. 그렇지. p만 더해주면 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x 값이 어떻게 돼? 0에다가 p를 더한 p로 바뀌어버리게 되겠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초록색의 관계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x는 a분의 y에다가 플러스 p 한 거예요. 라고. 확인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함수야? 함수의 관계식 항상 어떤 식의 모양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 y는 x에 관한 식. 즉 y라는 함수값은 내가 정해준 x값에다가 뭔가 계산을 해서 y라는 함수값을 도출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함수의 관계식의 모양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겠지?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다시 정리해서 y는의 모양으로 바꿔줘야 돼. 확인돼요? 바꿔주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거야? y는의 모양으로 바꾸고 싶어. 식을 정리해서 제일 먼저 어떻게 계산해야 돼? 아니 뭐 그지 같은 소리야. p만 이항하면 되잖아. 그러면 a분의 y가 뭐가 돼? x-p가 되지? 난 y만 남기고 싶은 거 아니야. y는의 모양을 만들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 양변에 a 곱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돼? y는 a에다가 x-p를 곱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초록색의 관계식의 이름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y는 a와 x-p의 곱을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이게 옆으로 p만큼 이동한 함수의 관계식이 되는 거야. 평행 이동한 함수의 관계식. 확인됩니까? 이때 옆으로 이동했다 하면 또 뭔가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좌우 x축이지? x축을 따라 p만큼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해. p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원래 있던 기본형의 함수를 x축을 따라 p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이해돼 안 돼? 솔직히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위아래로 움직여보자. 마찬가지로 하얀색 그래프 원래 있던 거 보이지? Q만큼 올라가 보자. Q만큼. 그럼 모든 점들이 다 Q만큼 올라가겠지? 그러면 새롭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얘의 관계식을 찾아볼 거야. 그러면 자 0,0이라는 점 또 여기 있었지? Q만큼 올라갔대. 그럼 요 점의 좌표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그러면 원래 있던 점이 Q만큼 이동을 해서 0,Q가 됐어. 다시 말하면 X는 그대로인데 Y가 바뀌었지? 다시 말하면 Y는 어떻게 계산이 돼서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지? 원래 있던 관계식의 Y는 A와 X를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근데 지금 우리는 문제에서 원래 있던 관계식에 a 곱하기 x를 요 계산한 게 0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왜 x좌표 0이니까. 근데 갑자기 요걸 계산했던 게 q로 바뀌어버렸네? 즉 y 값이 원래 0이었는데 q가 되고 싶어. 그럼 뭐 해주면 돼? 그렇지. 그러면 바로 주황색 관계식 나왔지. y는 ax 플러스 q 이렇게.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중간 과정 다 생략. 다 치워. 그리고 그냥 관계식 3개만 보는 거야. 기본형. x축을 따라 p만큼 갔더니 이렇게 바뀌었어. 무슨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가 있어? 관계식의 모양만 봐. y 똑같이 생겼지. a도 똑같지. 여기는 x만 썼는데 여기는 x-p네. 즉 x축을 따라 p만큼 이동했더니 x 대신에 원래 있던 하얀색 관계식에 x 대신에 x 빼기 p를 대입하면 딱 요식 나오는 거 아니냐? 맞지? 자, 그러면 y축을 따라 q만큼 갔어. 주황색이랑 하얀색 봐. y 똑같지. a 똑같지. x 똑같지. 단지 q만 추가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규칙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말로 써보자. 자, 규칙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능해졌어. 평행이동이라는 걸 적용해서 x축을 따라서, 즉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하잖아? 그러면 원래 있던 관계식에 x라는 문자 대신에, 즉 저기 보이는 하얀색 관계식에 x 대신에 x-p를 대입하면은 초록색 관계식이 딱 만들어지겠지. 맞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주황색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그냥 관계식에 이동한 q만큼을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의 평행이동이라는 규칙을 따라가고 있는데 x축을 따라갈 거냐, 즉 좌우로 움직일 거냐, y축 위아래로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규칙이 다르지. 이러면 외우는데 안 헷갈리겠어? 헷갈릴 수밖에 없겠지. 긴장하다 보면은 x축으로 p만큼 갔더니 그러면 x 뒤로 p만 더하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막 헷갈리고 머릿속으로 섞이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규칙을 통일시킬 거야. 어떻게 통일시킬 거냐면 여기 보이는 플러스 q 보이지? 이항해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져? y-q가 ax가 돼버리지. 자, 원래 있던 하얀색과 차이점 찾자. a 똑같지? x 똑같지? y는 y-q로 바뀌었지? 그러면 원래 있던 관계식에 y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되는 거야? y-q만 대입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평행이동에 대한 규칙을 증명한 거야. 확인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평행이동에 대한 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쓸 거거든? 이거 무조건 외워. 딱 이 상태로 외워. x축을 따라 p만큼 평행이동했다. x 대신 x-p 대입이라고 외워. y축을 따라 q만큼 평행이동했다. y 대신 y-q라고 외워. 여러분들 책엔 이렇게 안 나와. 여러분들 책에서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는 거 애초에 안 나와. 요거만 나와. 근데 얘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냥 관계식 뒤에 q만 더하세요라고 얘기를 해. q가 마이너스면 q를 마찬가지로 그냥 더하세요. 계속 그냥 더하세요라고만 얘기를 해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잘 생각해봐. 하얀색 그래프 보이지? 우리 위로 올려서 주황색 만들었지? 옆으로 가도 돼. 맞아 아니야? 우리 초록색 그래프 옆으로 와서 만들었지? 아래로 내리면 돼.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y축에 대한 평행이동 자체만 기억하면 이 복잡한 식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굳이 이거 두 가지를 적어주고 두 가지 이대로 외우라 그랬지? 너네분들 앞으로 계속 볼 거니까. 이거 니네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상에 나오는 내용이야. 거기서 나오는 공식 그대로 차용한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요대로 기억해놔. 알겠습니까? 네. 믿어도 되지? 믿어도 되지? 일단 기본적인 원리 설명한 거 이해돼 안 돼? 식 쓴 거 이해되지? 그럼 요대로 해서 반드시 꼭 기억해놔. 아시겠습니까? 시간 알았어. 끝내줄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집에 가서 반드시 복습하면서 꼭 한 번 더 확인해. 아시겠죠? 네. 주말 동안 정리 잘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노트 검사합니다. 네. 너 책 찾아갖고 와. 알겠죠? 여기까지 하자. 뭐라고 정해놔?